2017년 10월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의 망원경이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혜성으로 보였지만 곧 과학자들은 믿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았죠. 이 물체는 태양계 밖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측한 최초의 성간 방문자였던 거예요. 오우무아무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천체는 하와이어로 최초의 먼 곳에서 온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자는 단순히 멀리서 왔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오우무아무아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을 지나가면서 이 물체는 예상치 못한 가속을 보였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요. 이 현상은 일부 과학자들로 하여금 급진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외계 문명의 기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아비 로브 교수는 오우무아무아가 인공적인 태양 돛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다른 과학자들은 더 현실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우무아무아는 더 많은 수수께끼를 남겼습니다. 그것의 특이한 모양, 비정상적인 반사율, 그리고 무엇보다 설명할 수 없는 가속은 천문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죠. 우리가 이 물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태양을 지나 멀어지고 있었고 제한된 관측 시간 동안 수집한 데이터만으로는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성간 방문자와 그것이 남긴 미스터리,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가 우리 태양계를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해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해왕성 궤도 근처를 지나가는 성간 물체가 하루에 최대 1만 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하죠. 놀라운 숫자처럼 들리지만 이는 우리 태양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태양계는 해왕성 너머로도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카이퍼 벨트를 지나면 오르트 구름이라 불리는 거대한 영역이 나타나죠. 이 구름에는 수조 개의 혜성이 태양의 중력에 느슨하게 묶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으로부터 최대 1광년 이상 떨어진 거리까지 뻗어 있는 이 영역은 태양계의 진정한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때때로 이곳의 혜성들이 내부 태양계로 떨어져 들어오는데 그 원인은 주로 근처를 지나가는 별의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를 돌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여정 중에 다른 별들과 가까워지기도 하죠. 불과 몇 광년 거리에서 지나가는 별도 오르트 구름의 혜성을 교란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혜성은 태양을 향해 떨어지지만 어떤 것들은 반대로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나가 성간 공간을 떠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 전체의 항성계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는 은하에 엄청난 수의 성간 천체가 떠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백조 개에 달하는 이런 방랑자들이 별과 별 사이의 광활한 공간을 횡단하고 있죠. 우리 태양계는 은하를 향해 이동하면서 이런 천체들의 경로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백아 방향에서 오는 물체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 태양계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간 천체는 태양의 중력을 벗어날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갈 때 궤도가 약간 휘어질 뿐 포획되지 않고 그대로 태양계를 통과해 나가죠. 오우무아무아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 물체는 쌍곡선 궤적을 그리며 태양계를 지나갔는데 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폐쇄 궤도가 아니라 한 번 지나가고 마는 열린 궤도를 의미합니다. 오우무아무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혜성으로 분류되어 C2017UL이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관측 결과 혜성의 특징인 코마, 즉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행성으로 재분류되어 이게 17UL이 되었죠. 천문학 역사상 혜성에서 소행성으로 재분류된 최초의 천체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특별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궤도 계산 결과 이 물체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속 26km가 넘는 속도였죠. 이는 태양계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속도였고 처음부터 태양계 밖에서 온 것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이런 독특한 천체를 위해 새로운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했어요. 성간을 의미하는 I를 사용해서 1I, 이즉 1761이라는 명칭이 탄생했죠. 오우무아무아는 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첫 번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열정적으로 이 물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성간 방문자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관측 시간은 제한적이었어요. 오우무아무아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고 몇 달 안에 너무 희미해져서 관측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과학자들이 수집한 데이터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이 물체의 모양이 매우 특이했어요. 길이는 100m에서 1000m 사이로 추정되었는데 그 형태가 시가 모양이거나 납작한 접시 모양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추정은 오우무아무아의 밝기 변화 패턴에서 나왔죠. 이 물체는 7시간 주기로 회전하면서 밝기가 크게 변했는데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는 매우 길쭉하거나 납작한 형태를 암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행성은 대부분 울퉁불퉁한 감자 모양입니다. 길이와 폭의 비율이 기껏해야 3대1 정도죠. 하지만 오우무아무아의 밝기 변화를 설명하려면 최소 10대 1의 비율이 필요했어요. 자연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형태가 형성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물체가 단순히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텀블링, 즉 굴러가듯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사율도 특이했습니다. 스피처 우주망원경의 측정에 따르면 오우무아무아는 일반적인 혜성보다 최소 10배 이상 빛을 잘 반사했어요. 이는 표면이 금속성 물질로 덮여 있거나 매우 치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혜성은 보통 어두운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얼음과 먼지가 섞인 더러운 눈덩이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오우무아무아가 소행성처럼 보인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소행성은 주로 항성계 내부에서 형성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모항성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나왔을까요? 거대한 충돌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행성계가 형성되는 초기 혼돈 속에서 튕겨 나온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것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017년 9월 9일 오우무아무아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어요. 수성 궤도 안쪽까지 들어왔죠. 이때 속도는 초속 87km에 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하지만 태양을 지나 멀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체가 태양에 접근했다 멀어질 때는 정확한 물리법칙을 따릅니다. 가까워지면서 가속하고 멀어지면서 감속하죠. 태양의 중력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오우무아무아는 예상보다 느리게 감속했어요. 아니, 오히려 추가적인 가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가속이었죠. 이 발견을 주도한 천문학자들은 처음에는 측정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관측과 계산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오우무아무아는 태양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웠을 때 기준으로 추가 가속도는 초당 약 17m였죠. 작은 값처럼 보이지만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면 궤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속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태양풍이었어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이 물체를 미는 복사압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 오우무아무아가 일반적인 소행성이라면 태양풍만으로는 관측된 가속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성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에 얼음이 승화하여 가스를 분출하죠. 이 가스 분출이 로켓 엔진처럼 작용해서 해성을 가속시킵니다. 이것을 비중력 가속이라고 부르는데 해성에서는 흔히 관측되는 현상이에요. 오우무아무아의 가속도 이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우무아무아에서 가스 분출의 증거가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성이 가스를 분출하면 코마가 형성됩니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죠. 이것은 망원경으로 쉽게 관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우무아무아 주변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30시간 동안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적외선으로 관측했지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죠. 해성의 꼬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상 망원경들도 열심히 찾았지만 먼지 구름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속은 있는데 그 원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과학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리 법칙에 따르면 물체가 가속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출처를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때 하버드 대학의 아비 로브 교수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2018년 그는 동료 휴무엘 비알리와 함께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오umuamua 매우 얇은 구조라면 태양풍만으로도 관측된 가속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께가 1mm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길이가 수백 미터인데 두께는 1mm도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로브는 이것이 인공 구조물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라이트 세일, 즉 태양도치라는 거죠. 빛의 압력을 이용해 우주를 항해하는 기술입니다. 인류도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외계 문명이 더 발전된 버전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로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umuamua가 고의로 우리 태양계를 탐사하러 온 탐사선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죠. 아니면 작동을 멈춘 오래된 우주선의 잔해일 수도 있고요. 이런 주장은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 문명의 기술이라니 흥미진진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로브의 주장이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어요.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한데 현재 데이터로는 외계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자연적 설명을 충분히 탐구하지 않고 외계인 가설로 뛰어든 것은 과학적 방법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코넬 대학의 젊은 연구자 다릴 셀리그먼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2020년 예일 대학의 그레고리 라플린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오umuamua가 보이지 않는 가스를 분출했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수소가스 말이죠. 수소는 망원경으로 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태양계 외곽에서는 더욱 그렇죠. 셀리그먼은 오umuamua가 수소 빙산이라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전체가 고체 수소로 이루어진 천체라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오면서 표면의 수소가 승화하여 보이지 않는 추진력을 제공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관측 사실을 깔끔하게 설명했어요. 코마가 보이지 않는 이유, 가속이 일어난 이유, 그리고 높은 반사율까지요. 하지만 로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몇 달 후 동료 테디어스 그룸과 함께 반론 논문을 발표했어요. 수소 빙산이 성간 공간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별빛의 열만으로도 수소 얼음은 쉽게 승화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분자 구름에서 형성되었다 해도 우리 태양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녹아버렸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셀리그먼은 이 비판을 받아들이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순수한 수소 빙산은 아니더라도 수소가스가 분출되었다는 핵심 아이디어는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는 다른 메커니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그는 2023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니퍼 버그너 교수를 만나면서 돌파구를 찾았죠. 버그너는 실험실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극저온의 물 얼음에 방사선을 쪼이면 수소가 얼음 구조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 수소는 얼음이 따뜻해지면 방출됩니다. 얼음 분자 구조가 재배열되면서 갇혀있던 수소 주머니가 터지는 거죠. 우주에는 물 얼음이 풍부하고 방사선도 넘쳐납니다. 성간 공간을 떠도는 혜성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죠. 셀리그먼과 버그너는 함께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오umuamua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인데 성간 공간을 여행하면서 내부의 수소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따뜻해진 얼음이 갇혀있던 수소를 방출했고 이것이 추진력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정은 먼지를 동반하지 않아서 코마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2023년 3월 그들은 이 이론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어요. 바로 암흑해성입니다. 일반 해성처럼 가스를 분출하지만 눈에 보이는 코마를 만들지 않는 천체죠. 오umuamua가 이 새로운 카테고리의 첫 번째 사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브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편의 논문을 더 발표하면서 셀리그먼의 수학이 틀렸다고 주장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라이트 세일 이론을 계속 밀어붙였죠.
두 과학자 사이의 논쟁은 학술지와 언론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셀리그먼은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umuamua 정말 암흑해성이라면 비슷한 천체가 더 있어야 했어요. 그는 우리 태양계 안의 천체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간 천체는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가속을 보이는 소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놀랍게도 그는 정확히 그런 천체들을 찾아냈습니다. 6개의 작은 소행성이 오umuamua처럼 비중력 가속을 보이면서도 가스 분출의 증거는 없었어요. 이들은 모두 지름이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에 불과한 작은 천체였습니다. 지구 근처를 도는 소행성들이었죠. 가속도는 매우 미세해서 이전에는 측정 오차로 무시되었을 정도였어요. 2023년 12월 셀리그먼과 버그너는 이 발견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암흑해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외부 암흑해성과 내부 암흑해성입니다. 오umuamua는 외부 유형에 속하는데 크고 타원 궤도를 가진 천체들이죠. 새로 발견된 6개는 내부 유형으로 작고 지구 근처를 도는 천체들입니다. 이 발견은 암흑해성이 단순히 오umuamua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천체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흥미롭게도 이 중 하나인 1998KY26은 일본의 하야부사이 탐사선이 2031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탐사선의 임무가 연장되면서 포함된 목표예요. 1998KY26은 지름이 약 30m인 작은 소행성입니다. 10분마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물이 풍부할 것으로 추정되죠. 하야부사이가 이 천체를 근접 비행하면서 수집할 데이터는 암흑해성 이론을 검증하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수소 방출이 관측된다면 셀리그먼의 승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로브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8KY26은 라이트 세일일 리 없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는 이미 이 소행성의 선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암석 소행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브는 오umuamua만큼은 다르다고 주장해요.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와 특성은 여전히 자연적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성간 천체도 발견되었습니다. 두 아이 보리소프라는 이름의 혜성이에요. 2019년 8월 크림반도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게나디 보리소프가 발견했죠. 이 혜성은 오umuamua와 달리 전형적인 혜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대한 코마와 꼬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 14개 크기의 코마였죠. 보리소프 혜성은 2019년 12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화성 궤도 바깥쪽이었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크기는 오umuamua와 비슷한 약 500m 정도였습니다. 태양 근처를 지나면서 부서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 크기 혜성에게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보리소프의 구성은 흔하지는 않지만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산화탄소가 풍부했는데 이는 매우 차가운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umuamua와 달리 신비로운 점이 별로 없는 천체였습니다. 그저 다른 항성계에서 온 평범한 혜성이었던 거죠. 사실 성간 천체와 태양계 천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신 982일이라는 혜성은 원래 태양계 천체였어요. 공전 주기가 710만 년이고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이 1.7광년이나 되는 극단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1980년 태양에 접근했을 때 목성을 너무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이 이 혜성을 가속시켜서 쌍곡선 궤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 혜성은 수백만 년 후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 성간 공간을 떠돌게 될 겁니다. 태양계 천체가 성간 천체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한 거죠. 이런 과정이 은하 전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반대 과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간 천체가 태양계에 포획되는 거죠. 이것도 주로 목성의 역할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거대한 천체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천체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속도가 충분히 느려지면 태양의 중력에 포획되어 태양계의 영구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츠 1과 헤일밥 혜성 같은 천체들이 이렇게 포획된 성간 천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매우 타원형 궤도와 특이한 화학 조성이에요. 대부분의 태양계 혜성과는 다른 성분을 가지고 있죠. 또 다른 단서는
역행 궤도입니다. 태양계의 다른 모든 천체와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원래 태양계 밖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죠. 50,407 카올라라는 소행성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천체는 명백히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소행성인데도 혜성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하죠. 만약 한때 혜성이었다면 휘발성 물질이 이미 다 날아갔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오래전, 아마 태양계 초기에 포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카올라의 궤도는 목성과 1대1 공명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천체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 거죠. 이런 천체들은 미래 탐사 임무에 흥미로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온 물질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게다가 태양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훨씬 쉽죠. 하지만 이 모든 발견에도 불구하고 오umu아무아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천체의 출발지를 찾기 위해 궤적을 역추적했어요.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별들의 움직임도 함께 계산했죠. 오umu아무아는 검은 고자리의 베가 방향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4개의 별을 가능한 출발지로 특정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81광년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성간 공간을 떠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원래 고향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웠던 거죠. 지금 오umu아무아는 태양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페가수스 자리를 향해 초속 26km로 날아가고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초의 성간 방문자를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오umu아무아를 따라잡으려면 현존하는 어떤 로켓보다 빠른 속도가 필요해요. 게다가 도착해서는 속도를 줄여야 과학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성간 연구 이니셔티브의 프로젝트 리라는 몇 가지 임무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방법은 태양 오버트 기동이에요. 먼저 탐사선을 목성으로 보낸 다음 목성의 중력을 이용해 태양을 향해 떨어뜨립니다. 태양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로켓을 점화하면 적은 연료로도 엄청난 속도 증가를 얻을 수 있죠. 파커 태양 탐사선이 이미 비슷한 열 보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 방법으로 초속 7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오umu아무아를 따라잡기에 충분한 속도입니다. 2030년에서 2033년 사이에 발사하면 2048년경 도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위험을 고려하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더 많은 성간 방문자를 기다리는 거죠. 베라 루빈 천문대가 2025년 말부터 가동되면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 망원경은 오umu아무아를 발견한 망원경보다 훨씬 강력해서 성간 천체를 3개월 일찍 발견할 수 있어요.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루빈 천문대는 1년에 최대 70개의 성간 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umu아무아는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전체 모집단의 일부가 되는 거죠.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모일 겁니다. 유럽 우주국은 2029년 해성 요격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사선을 우주에 주차시켜 놓고 적절한 목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해성이든 성간 천체든 지나가면 신속하게 접근해서 근접 비행을 수행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발사되는 최초의 임무가 될 거예요.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적절한 목표가 나타나지 않으면 탐사선은 그냥 우주를 떠돌게 되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엄청난 과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간 천체를 가까이서 관측하고 직접 샘플을 채취할 수도 있어요. 오umu아무아에 대한 모든 의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성간 천체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꽤 흔하게 우리를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네요. 다만 너무 작고 빠르게 움직여서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이죠. 앞으로 더 좋은 망원경들이 가동되면 이런 방문자들을 정기적으로 관측하게 될 겁니다. 오umu아무아가 암흑 해성인지 외계 기술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998KY26에 대한 하야부사의 관측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수소 방출이 감지된다면 셀리그먼의 이론이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되겠죠. 반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브 교수의 외계 기술 가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니까요. 다만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자연적 설명이 더 가능성 높아 보이지만 미래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평가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항성계들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질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오르트 구름에서 혜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항성계의 천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런 성간 교환은 생명의 기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스페르미아 가설에 따르면 생명의 씨앗이 성간 천체를 타고 한 항성계에서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하죠. 오umu아무아 같은 천체가 미생물이나 유기 분자를 운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속되는 작은 천체를 찾는 일은 항상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6개의 암흑 혜성 후보는 이것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실제 현상임을 시사하죠. 아마 더 많은 천체들이 발견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미세한 효과라 무시되었던 것들이 재평가될 거예요. 우주 탐사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 더 빠른 우주선, 그리고 더 정교한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성간 천체를 직접 방문하는 임무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오umu아무아의 진정한 본질을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의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아이러니는 우리가 도박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를 쫓아가는 임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엄청난 자원이 필요해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억 달러를 쓸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 질문이자 철학적, 경제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대담한 도전에서 나왔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달 착륙,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프로젝트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한 결과였죠. 오umu아무아 탐사도 그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다면 우리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발견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우리 태양계를 스쳐 지나간 신비한 방문자 오umu아무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